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러우 전쟁이 끝나도 방산 기업들의 최근 호실적과 주가 상승이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구독자 여러분, 챔피언스 라운지 금융센터 김민기 PB입니다. 벌써 올해가 반환점을 돌아서 하반기로 향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주식시장을 잠시 복귀해보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섹터 간 혹은 섹터 내에 순환매가 심했던 것 같고, 이슈에 따라서 투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산 쪽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던 시발점은 러우 전쟁인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러우 전쟁이 끝나도 방산 기업들의 최근 호실적과 주가 상승이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또 어디서 어떤 위험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글로벌 정세는 자연스레 국방 예산 증대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3년 최근 3년 사이 전 세계 국방비는 5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우 같은 기간 5배나 국방비를 늘렸고, 중국도 2배가량 국방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 강한 힘을 받으면서 우상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죠. 지금은 향후 수주잔고 등을 분석하면서 방산 섹터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글로벌 방산 기업의 주가는 높은 수주잔고와 괜찮은 실적에 기반하여 연초 이후 상승해 왔는데요. 글로벌 부분에서 국내 방산업체만 떼어놓고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고, 현대로템도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던 미국의 ITX나 독일의 라인메탈과 비교하면 다소 부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입니다. 즉, 이미 발표된 실적이 아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수주잔고와 늘어나는 방산 수요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지난 5월 26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과 현대로템이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수주잔고는 총 77조 원이 넘어가고 대부분 해외 수주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 정도인데요.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수주잔고와 신규 수주 기대감을 감안하면 국내 방산 섹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기업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제품인 K9 자주포 사업이 루마니아에 진출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9일 국방부는 루마니아 국방부가 추진하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상 계약 물량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무려 1조 2,700억에 달하고, 이에 따라서 방산 섹터 전체에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2022년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올해에도 FA-50 전투기의 추가 수출 계약이 예상되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LIG 넥슨은 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천궁 수출 계약을 맺은 후 차기 제품 개발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현대로템은 폴란드해양 K2 전차 납품 기대감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올해 1분기에 18대를 납품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폴란드의 수주가 예상되면서 수주잔고를 쌓아갈 전망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동안 부진했던 철도 사업의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데요. 1분기 말 기준 철도 수주잔고가 12조 7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면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키가 되어주었던 루마니아가 현대로템과도 인연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전체 사업에 뛰어들면서 독일 및 미국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데, 성공만 한다면 5조 원에서 7조 원 사이의 대규모 수주잔고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주가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폴란드 의존도 또한 낮출 수 있어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할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방산업종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땐 앞서 언급해드린 K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올랐기에 가격 매력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단기적인 이슈에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시적과 국제정세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